네, 지난 한 주 21년 전에 있었던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에 다방 배달 일을 하던 15살 소년이 경찰의 폭행과 협박 끝에 허위 자백을 했고요. 무려 10년 옥살이를 했는데요. 자, 2016년 재심으로 무죄를 받고 최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동안 피해자와 함께온 박준영 변호사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재심 사건에서 자주 뵙습니다. 예, 예. 예. 지난 13일에 국가가 피해자 최모 씨와 가족한테 배상금을 주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이 나왔을 때 최 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점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 기쁨이나 슬픔 이런 인간의 감정, 이런 감정을 이 최 군이 살면서 보통 사람처럼 얼마나 표현하고 살았을까? 예. 그렇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15살에 교도소에 들어갔고 10년을 복역했는데 이런 감정을 드러내놓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막 기쁨을 드러내놓고 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그냥 들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 그런 정도였습니다. 사춘기를 감옥에서 고스란히 보냈기 때문에 지금 판결을 보면요. 전체 배상액 16억 원 중에서 3억 원은 사건에 관련된 경찰 검사한테 물리게 했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공무집행을 한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면 그 공무집행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네. 그리고 또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는 사례가 거의 드물었거든요. 검사의 직접 책임은 거의 첫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첫 사례다. 예. 이 사건에서 경찰과 검사의 그 불법의 정도가 너무나 중했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책임을 직접 물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텐데요. 예, 예. 결국 초기 수사 때는 강압 수사를 한 거고 3년 만에 진범이 나왔을 때도 검찰이 불기소를 했거든요. 예. 이거는 수사기관이 자기 잘못을 덮기 위해서 그랬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덮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네. 자, 2016년에 재심을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진범이 체포됐고 이제 배상까지 받은 건데 어떻습니까? 담당했던 경찰 검사들이 어떻게 사과를 좀 개인적으로라도 했는지. 이 사람들도 본인들의 책임, 잘못을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사회에서 그 잘못을 인정했을 때 가해지는 비난, 그리고 또 그 잘못에 대한 책임 추궁이 네. 부담되고 두려웠을 겁니다. 1심 판결에 대해서 반드시 항소를 할 겁니다.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 15살 소년의 10년이 예, 감옥에서 이제 지나가 버린 건데요. 예, 예. 미안한, 말로 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재판에 나온 분도 없습니까? 재심 재판 과정에서 네, 경찰 2명이 증인으로 나왔죠. 증인으로. 예.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증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살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자살한 경찰은 막내 경찰이었고 네. 그 막내 경찰이 법정에서 그 최 군을 여관으로 데려갔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일부 책임도 인정했거든요. 근데 그 자살 이후에 제가 받았던 충격도 상당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로. 네, 네. 극단적 선택을 한 어떤 원인과 배경에는 저의 재심 법정에서의 어떤 추궁과 그 추궁으로 인한 사회적 비난이 한 몫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도했던 결과는 아니. 의도했던 결과는 아니지만 그건 아닌데. 그래도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였고 해서 많은 분들이 사과했냐, 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 막내 경찰의 경우에는 정말 운명적인 상황에서 본인도 그 상사의 어떤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을 외로운 텐데 부분이 있었겠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그 힘들게 한 어떤 그를 힘들게 한 어떤 비난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피해자를 알아오신 게 이제 10년 정도 됐거든요.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였던가요? 첫 만남에서 네네. 있었던 일이 자주 기억나요. 전주 버스터미널 근처 다방에서 만났습니다. 네. 가족들과 함께 만났고요. 그때 재심을 도와주겠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은 무죄 판결이 가능한 사건이다라고 설득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시큰둥했어요. 예. 믿지 못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믿음이 없어진. 예. 네. 네, 저희가 오늘 모신 게 억울한 사건의 피해자가 평범한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촌 오거리 사건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박준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